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는 10중 8구 퍼일 겁니다. 퍼가 낮으면 저평가라고 했어 라고 해서 샀다가 주가가 지하까지 내려가는 것 다들 경험해 보시거나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가 얼마나 우리 사람을 잘 속이는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퍼가 낮다고 무조건 싼 게 아닌 이유. 에르메스와 프라다를 통해 진짜 프리미엄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100배짜리 주식이 사실은 바겐세일이었던 이유를 엔비디아의 사례로 피터 린치의 마법 공식 PEG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퍼 자체를 믿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상황과 진짜 현금인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퍼가 뭔지 알아야겠죠? 동네 카페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1년에 1억을 버는 카페를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5억을 인수 가격으로 달라고 해서 그럼 내 투자금 5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죠? 바로 5년입니다. 이게 바로 퍼 5배입니다. 다르게 인수가가 2억이고 1년에 1억을 번다면 퍼는 2배입니다. 그럼 당연히 퍼가 낮을수록 빨리 원금을 회수하니까 무조건 좋은 걸까요? 그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퍼가 단순한 투자금 회수 기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업이 가진 프리미엄을 뜻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아까 그 동네 카페 말고 옆에 스타벅스를 인수해 본다고 쳐봅시다. 1년에 똑같이 1억을 버는데 스타벅스는 20억을 달래요. 퍼가 20배죠. 그럼 아까는 5억이었는데 미쳤다고 누가 이걸 인수를 할까요? 하지만 인수를 하죠. 왜냐면 스타벅스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개인 카페에 비해 안정적으로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개인 카페에 비해 커피값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 마시는 가격 결정력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 주식시장의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에르메스의 주가를 보면 퍼가 보통 4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다른 명품인 프라다의 퍼는 대략 15배 수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프라다의 투자금 회수 기간이 에르메스보다 3배나 빠르니까 프라다 주식이 에르메스보다 언제나 무조건 저평가된 더 좋은 주식일까요? 여기서 단순히 퍼가 낮으니까 싸다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실제 에르메스와 프라다의 지난 수익률은 꽤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 해자와 가격 결정력의 차이, 즉 앞서 말한 퍼의 프리미엄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르메스는 불황이 와서 경기가 박살나도 타격을 받지 않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입니다. 에르메스백이 오늘이 가장 제일 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와 상관없이 가격을 매년 올려도 사람들은 물건이 없어서 사지를 못합니다. 즉 에르메스의 이익은 내년에도 5년 뒤에도 꺾이지 않고 계속 늘어날 거라는 압도적인 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프라다는 물론 훌륭한 브랜드기는 하지만 에르메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유행을 더 많이 타고 일반 대중들의 지갑 사정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프라다 가방 사는 것부터 줄이겠죠. 즉 미래 이익의 변동성, 불확실성이 에르메스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이 에르메스에 비해 딱 프라다는 15배의 프리미엄만 허락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퍼가 낮게 거래된다는 건 지금 이 주식이 싸다가 아니라 이 기업의 경제적 해자가 얇거나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시장이 높은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는 경고 등일 확률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염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 본 에르메스랑은 반대로 퍼가 훨씬 더 높아서 이건 무조건 거품이다. 당장 도망쳐라 라고 했었던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재작년에 엔비디아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기사나 커뮤니티 보면은 퍼가 100배, 200배인데 이걸 어떻게 사냐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르메스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죠. 바로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HTS나 포털 사이트에서 흔히 보는 퍼는 LTM 퍼, 즉 과거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으로 돈을 쓸어 담기 막 시작할 무렵 과거 실적만 보면 당연히 퍼가 100배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1억 벌어서 퍼가 100배라도 내년에 5억, 내후년에 10억을 벌어들일 폭발적인 기업이라면 앞으로의 미래 12개월 예상 이익인 NTM 퍼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엔비디아의 퍼는 다소 높아 보이지만 NTM 퍼로 보면 성장률로 인해 상당히 퍼가 많이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피터 린치가 자주 사용하던 PEG입니다. 계산법은 아주 간단한데 퍼를 기업의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퍼가 만약에 100배로 치고 이익 성장률도 매년 100%씩 쑥쑥 큰다면 퍼는 딱 1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PEG가 1 이하면 저평가,
1.5 이하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2 이상은 비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장주를 볼 때 HTS에 찍혀있는 과거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NTMper와 PEG를 함께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하는 제조업이나 통신사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 하나인 A라는 기업이 올해 열심히 일해서 장부상 1천억의 순이익을 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중국 경쟁사한테 안 밀리려고 최신 기계로 다 바꾸고 공장 증설을 하는데 1200억을 써야 한다면 어떨까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에 번 돈은 1천억인데 당장 써야 할 돈이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결국에 흑자인데 실제 회사 금고에는 마이너스 200억인 거죠. 이걸 가장 뼈저리게 보여주는 최근 사례가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순이익을 내던 거인이었어요. 험한 보면은 꽤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었는데 왜 지금 몰락을 했을까요? 바로 파운드리 사업하겠다면서 매년 수십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공장 짓는데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공장 짓느라 빠져나가는 돈이 훨씬 커져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내 금고에 남는 돈인 잉여 현금 흐름이 끔찍한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실제 현금이 비어가니 주주들에게 주던 배당금도 끊어버렸고 주가는 당연히 나락으로 가버렸죠. 반면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는 벌어들인 돈이 고스란히 잉여 현금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물론 성장세의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여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는 한 가지 정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앞서 세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의 회계를 통해 회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